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7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울꿍디님, 벌금형 재판. 벌금형이어도 재판 가나요? 아니면 벌금형은 아예 재판 안 가고 바로 벌금인가요? 음주 이진입니다. 벌금형은 약식명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판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일반적으로 벌금형은 약식명령이라고 해서 재판에 가지 않고, 재판이라고 하는 건 엄밀하게 말해서는 약식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재판의 일종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너무 강압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나누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출석을 해서 거기서 재판장님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벌금형은 그런 경우는 없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죠. 재판, 그러니까 구공판이 걸려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구공판이 걸리면은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기 때문에, 집행유예냐 실형이냐 둘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질문의 의도가 정확히 뭔지는 제가 잘 몰라서 전반적으로 좀 넓게 답변 드렸습니다. 자, 설생님, 초범이며 음주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상대방 차량이 신호위반을 해서 상대방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가해자인 것 같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0.125 농도가 나와서 취소가 됐습니다. 초범입니다. 약식 기소 말고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일단 초범이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고가 없는 걸로 들어가겠죠. 벌금형으로 끝날 사고가 없는 사건으로서 0.125에 대한 벌금만 나올 것 같고, 대략적인 벌금은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사고 후 뒤늦은 신고 1028님, 음주자의 음주사고 후에 음주운전했다는 거죠. 피해자가 신고를 뒤늦게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음주운전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가해자가, 그러니까 음주운전자가 자백을 하거나 또는 CCTV라든지 또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적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사건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어떤 여성분하고 남성분이 그 소개팅 앱을 통해 가지고 만난 사건이었어요. 남성분하고 여성분이 이제 잘 안 돼서 다투다가 남성분이 여성분을 길 한가운데 이렇게 떨궈주고 그냥 자기 갈 길 간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성분이 신고를 했나 봐요. 한 2달 정도 뒤에 이 사람 음주운전 했다고. 그 여자분은 같이 술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사람 음주운전 했다라고 진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었는데 결국엔 또 무죄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어쨌든 그것이 이제 조금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그분이. 물론 이제 음주운전 한 건 맞아요, 그분이. 근데 이제 증명 자체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게 안 된 건데, 사실은 그게 여성분 신고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음주운전이었으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결론만 넣고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다만 이제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뺑소니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뺑소니 혐의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될거야님, 7월 22일 전동 킥보드 사건이네요. 범칙금 10만 원에 면허 취소. 면허 취소는 받지만 형사처분은 없죠. 벌금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분 말이 맞고요. 공무원이면 형사처분은 안 받고 행정처분만 받더라도 기간 통보가 가지 않죠. 왜냐하면 공무원법에 의하면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통보가 가게 돼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통보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통보가 가는 겁니다. 면허에 대한 부분은 전동 킥보드가 아니더라도 가령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범칙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을 4번 했다. 4번 30점씩 4번이면은
20점이죠. 5번 해야겠네요. 5번 했다. 연속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취소가 되는 거예요. 150점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이건 벌금은 안 나오잖아요. 범칙금은 나오지만. 자, 그런다고 해서 이게 통보가 가나요? 기간에? 그렇지 않잖아요. 벌금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중앙선 침범 5번 했다고 해서 기관에 통보가 간다는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다. 일단 벌금이 나와야 벌금의 대상자가 돼야 기간 통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이크 777님 경찰서 연락 왔습니다. 음주 뒤에 가드레일 추돌 사고 단속됐습니다. 0.146 나왔고 초범입니다. 가드레일은 다 수리했습니다. 반성문 폐자증 가드레일 수리 결과 갖고 가려고 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가드레일 충돌은 단독 사고 같은 건 아주 가끔 조사관 재량으로 물피 사고 아닌 걸로 해주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가 해주기도 해요. 변호사 대동에서 다툴 만한 거리가 없어서 혼자 가려 하는데 조사 중에 유의할 점은 뭘까요? 일단은 뭐 지금 준비한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사고를 좀 빼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빈님, 음주 측정 현장에서 허위 진술 처벌받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일단 허위 진술을 하신 것 같아요. 약간의. 근데 이제 현장에서 허위 진술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에요. 마신 술의 양이 좀 다르다든지 또는 마신 장소가 다르다든지 이동한 거리가 다르다든지 이동 목적이 다르다든지 허위 진술은 일단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걸 뭐 따로 뭐 이중죄 다 해서 처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형법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 거짓말로 자기를 변호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죄가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다만 이제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하면 그건 불리하겠죠. 음주운전에 있어서 어디서 마셨냐, 얼마나 마셨냐 이런 것들은 일단 음주운전 사실만 인정을 한다면 그거 자체에서 더 파고들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과표에 서명을 안 한 것도 문제가 됩니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하시면 되고 서명 안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경찰에서 첫 조사 갈 때 반성문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